이 물건이 집안에 많으면 돈이 안 모입니다. 우리 집을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당장 필요한 물건만 있나요? 아니면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핑계로 쌓아둔 물건들로 가득한가요? 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머무르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간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이 잘 모이지 않는 집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의미 없는 물건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풍수지리학에서는 물건의 흐름이 막히면 재물의 흐름도 막힌다고 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공간의 혼잡함이 우리의 사고와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집이 물건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만큼 에너지의 흐름이 막히고 새로운 기회와 행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는 셈이죠. 돈이 새는 집에는 어떤 물건들이 쌓여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물건들이 재물복을 막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응원 부탁드려요. 첫째, 한 번도 쓰지 않은 공짜 사은품들이 돈의 흐름을 막습니다. 화장품을 사면 따라오는 작은 샘플들, 마트에서 사은품으로 주는 플라스틱 용기들, 행사에서 받아온 기념품과 쿠폰북들. 공짜라는 말에 약한 우리는 이런 물건들을 거절하지 못하고 집으로 가져옵니다. 무료니까 혹시 필요할지도 모르니까라는 생각으로요. 하지만 공짜도 결국 비용이 듭니다. 그 물건이 차지하는 공간, 그것을 관리하고 정리하는 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가 모두 비용이니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공짜 사은품들이 우리의 소비 습관을 흐트러뜨린다는 점입니다. 무료라는 단어에 현혹되어 본래 필요하지 않았던 물건을 사게 되고, 이는 불필요한 소비의 시작점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무료 효과라고 부릅니다. 무료라는 단어 앞에서 합리적인 판단력이 흐려지는 현상이죠. 결국 공짜라고 가져온 사은품 때문에 필요 없는 본품을 사게 되니 정말 공짜일까요? 둘째, 입지 않는 옷과 신발은 돈이 새나가는 증거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옷장을 열어보면 한동안 입지 않은 옷들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파레토의 법칙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체 옷의 20%만 자주 입고 나머지 80%는 거의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충동적으로 구매했던 옷 세일 때문에 샀지만 결국 안 어울려서 묵혀둔 옷, 언젠가 살을 뺀 후에 입겠다고 보관 중인 옷들까지. 이런 옷들은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낭비 습관을 계속해서 상기시킵니다. 매일 아침 옷을 고를 때마다 입지 않는 옷들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나는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해라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보내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선택 과부하라고 부릅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가 오히려 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현상이죠. 입지 않는 옷이 많을수록 매일 아침 무엇을 입을지 결정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옷 고르는 문제를 넘어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에 불필요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셋째, 유통기한이 지난 식료품은 현금을 직접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냉장고 구석에 몇 달째 자리 잡고 있는 소스들, 언제 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통조림, 반쯤 먹다 남긴 시든 채소들. 이런 식품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모두 쓰레기가 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가정에서는 구입한 식품의 약 30%가 소비되지 않고 버려진다고 합니다. 이는 가게 식비의 3분의 1을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 넣는 셈이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발견할 때마다 이걸 사서 안 먹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경험이 쌓이면 자신의 소비 습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됩니다. 또한 냉장고에 오래된 음식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식재료를 사는 것도 부담스러워집니다. 결국 외식이나 배달에 의존하게 되어 식비는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냉장고는 우리 집의 재정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작은 창문과도 같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냉장고는 계획적인 소비와 효율적인 자원 관리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중복된 주방용품은 불필요한 관리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몇 개나 있나요? 똑같은 기능을 하는 냄비와 프라이팬, 여러 개의 밥공기와 접시, 서랍 가득한 수저와 젓가락들. 주방용품은 특히 중복 구매가 많은 품목입니다. 세일을 하면 충동적으로 새 제품을 사거나 이사할 때마다 새로 장만하다 보면 어느새 비슷한 용도의 주방용품이 여러 개 쌓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물건들이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리와 청소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주방용품이 많으면 설거지해야 할 양도 많아지고 정리하는 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도 증가합니다. 게다가 수납 공간이 부족해지면 새로운 수납장을 구입하게 되고 이는 또 다른 비용으로 이어집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매몰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지출한 비용 때문에 비합리적인 결정을 계속하게 되는 현상이죠. 이미 샀으니까 버리기 아깝다는 생각으로 계속 보관하지만 사실 그것을 관리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언젠가 쓸지도 몰라 보관 중인 잡동사니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상징입니다. 고장난 전자제품, 반쯤 쓴 노트, 옛날 핸드폰 충전기, 더 이상 필요 없는 영수증들. 우리는 종종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이런 물건들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봅시다. 그 언젠가는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행동을 결핍 사고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미래의 부족함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현재 불필요한 것까지 붙잡아두는 심리적 상태를 말하죠. 문제는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의 재정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돈을 쉽게 놓지 못하고 필요 없는 곳에 계속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자 심리학에서는 이를 처분 효과라고 부릅니다. 손실이 발생한 투자를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보유하는 현상이죠. 마찬가지로 더 이상 가치가 없는 물건을 보관하는 것은 미래 재정적 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 없는 물건들이 집안에 가득하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공간이 혼잡해지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환경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물리적 공간의 혼잡함은 집중력 저하, 의사결정 능력 감소, 스트레스 수준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가득 차면 작동이 느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 공간이 물건으로 가득 차면 생각의 속도와 질도 저하됩니다. 또한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소비 습관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집이 물건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이미 있는 물건을 또 사게 되거나 반대로 정말 필요한 물건을 사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문구류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새 볼펜이 필요할 때 찾지 못해 또 사게 되고 나중에 정리하다 보면 수십 개의 볼펜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물건들이 우리의 에너지와 집중력을 분산시킨다는 점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정리되지 않은 옷장을 바라보고 저녁에는 어질러진 주방에서 요리하고 잠들기 전에는 잡동사니로 가득한 침실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가 계속해서 소모되고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원리를 기억하세요. 집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와 에너지가 들어올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정리 컨설턴트 곤도 마리에는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과거와의 화해이며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말했습니다. 정리를 시작할 때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작은 공간부터 시작해보세요. 서랍 하나, 신발장 한 칸, 화장대 위.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더 큰 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물건을 정리할 때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물건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이 물건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이 물건이 없다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면서 정리하다 보면 단순히 공간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비 습관과 재정 관리 방식까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공간을 정리하면 마음도 정리됩니다. 물건이 줄어들면 선택지가 줄어들고 결정이 쉬워집니다. 결정이 쉬워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절약된 에너지는 더 중요한 일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결국 더 나은 재정적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돈을 모으는 첫 번째 단계는 새로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진 것의 가치를 인식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 결정과 미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의미 있는 물건들로 채워진 집은 목적 있는 소비와 현명한 재정 관리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비워보세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보세요. 공간이 맑아지면 생각이 맑아지고 재정도 맑아집니다.
비워야 비로소 채워집니다.